제가 사실 실무에서 어떻게 팁을 드리냐면 그냥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재혼 소식이 빠르게 들려오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꼭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해결 불도저 변호사 추은혜입니다. 최근에 혼인기간 3년 미만의 신혼부부들의 이혼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 의뢰인분들이 한 6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갈등, 이 사건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요. 혼인기간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특히 최근에 부동산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파트가 뭐 5억 이렇게 올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인데요. 저희 의뢰인 중에 있는 사건이었는데 결혼 전에 남편이 2억 정도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1억 정도 재산을 가져왔고 그리고 한 3억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8억 정도 시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5억의 상승분을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이냐. 사실 좋을 때야 서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구매할 때 5대5의 기여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는 가액을 더 많이 보탰겠죠. 그럴 때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혼인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기여분 계산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상승분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방금 말한 아파트 가액은 좀 낮지만 만약에 아파트 가액이 높으면 당연히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대출 명의는 만약에 남편인데 와이프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 온 거예요. 이럴 때 기여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이 대출 승계, 대출 변제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다툼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자 고소득 맞벌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산 정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명의 재산을 굉장히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구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꼭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좌이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기여분을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통장 거래 내역조차 없으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좌이체라도 해두지 않으면 사실상 현금이면 절대 인정 안 되고요. 심지어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증여로 평가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혹시 대여로 좀 인정받고 싶다. 나중에 이혼하는데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해준 건 변호사님 이건 빼야 돼요. 저 이거 채무에서 빼서 저한테 이익이 되게 해주세요. 할 거면 1번 최소한 계좌이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한테 최소한이라도 이자를 좀 납부하세요. 매월.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낮은 이율이라도 정해서 이자를 매월 꾸준히 입금한 내역이 없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0%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해 주신 건 증여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대여로 주장하면서 내 채무로 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미리 이런 것들 좀 이자라도 지급해두면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계좌이체 하시고 이자 매월 꾸준히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명의 부동산 뭐가 문제라고 했죠? 기여분 계산하는 거 어렵다. 상승분 누가 가져가지? 대출 승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말고도 동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신혼 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구들 이거 누가 분할할지. 예물 예단, 뭐 반지, 가방 사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분할할지도 이혼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사실 실무에서 어떻게 팁을 드리냐면 그냥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반지나 가방 이런 것들 그냥 가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사실상 이런 내용까지 조정안에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품번으로 특정이 되거나 이런 정도의 고가의 명품이 아닌 한은 사실 재산분할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가구랑 예물 예단은 두 사람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하시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갖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조정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의가 되냐면요.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지만 사실 뭐 조정 이혼하는 과정에서 같이 살고 있고 이러면 원만히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전, 가구, 뭐 예물, 반지, 뭐 가방 이런 것들 사실상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내가 반드시 이 가전은 꼭 갖고 싶다 하면 다른 가전을 좀 내주면서 이렇게 합의할 것을 권하고요. 자동차는 보통 명의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네, 반려견과 반려묘도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다툼이 있어요. 거의 아이가 없으면 사실 반려견과 반려묘는 내 자식과 다름이 없잖아요. 참 슬프게도 어쨌든 반려견은 동산이거든요. 판사님이 이 반려견 누가 가지세요라고 정리를 사실 안 해줘요. 제가 이 사건 해봤는데 저희 의뢰인은 사실 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제가 뭐 무조건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동산에 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해보되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갖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려견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꼭 조정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혼인 전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법률 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지요. 혼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혼인 전 재산이라고 명확히 주장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 이체가 됐든 거래 내역이 됐든 정확한 금전 거래 내역 이런 것들 자료들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대요. 결혼할 때 납부할 부분에서 증여세를 차라리 내시는 게 맞고요. 꼭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경제적 지원 받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특히 아까 아파트 공동명의로 할 때 대출을 받아요. 그럴 때 나중에 대출은 꼭 한 사람이 변제해야 되거든요. 대출 승계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 누가 변제할지, 대출은 대출 받은 사람이 사실 변제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여로 평가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출 받을 때도 잘 생각하시고, 대출 승계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이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현금을 줄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오는 사람이 반드시 대출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은행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중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갔더라도 제가 무조건 아파트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 이름으로 대출 받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대출 승계 문제도 없이 깔끔하게 대출 부분은 당연히 재산분할에 반영되거든요. 나중에 내가 아파트 꼭 소유권을 지키고 싶다. 그렇다면 선생님 명의로 대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참 이혼 사건 처리하면서 느끼는 게 젊은 부부일수록 조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똑똑하고요. 각자 맞벌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투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투명하게 관리되면 참 좋은데 제가 참 놀란 게 요즘 신혼부부들은 투명한 재산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혼 과정을 통해서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좋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 이혼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물론 좋은 이별을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혼하고 한 2년 안에 한 6개월 지났는데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라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재혼 소식이 빠르게 들려오면 뭐 갑자기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싶어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혼을 해서 부재소합의, 추가 재산분할 분쟁 없다는 내용 명확히 하고, 그리고 재산분할안 정리할 때도 이 내용이 정확한지 변호사 검토 꼭 받으시고 이혼할 것을 권합니다. 네, 여러분, 이혼은 모두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지금 조정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률사무소 더듬든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으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